상하, 비호, 정, 협. 자, 상하 간에 그러니까 상은 천간이겠죠. 하는 지지.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 사이에는 어디에 귀함이 있다. 유정하고 협력하는데 그 귀함이 있다. 이제 천간과 지지 사이에는 유정하고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귀하게 된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주 천간, 지지, 수, 비, 상생. 자, 천간과 지지가 비록 상생이 아니어도 상생을 하지 아니하여도 마땅히 유정, 마땅히 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불반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이 있고 불반배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자, 반배라고 하는 것은 등을 돌리는 거죠. 등을 돌려서 하는 거니까 등지고 져버리는 거죠. 어떤 기대를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정하고 등지고 져버리지 않아야 마땅한 거다. 그래야 좋은 거다. 라는 뜻이겠죠. 자, 임철초 선생님의 줄 볼게요. 상하 정협자. 자, 상하 간에 정이 있고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호상은 상호죠. 또 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서로 위호, 이건 또 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호의, 서로 호의해야 된다. 서로 호의해야 된다. 그래서 상하 정협자라고 하는 것은 상하 간에 정이 있고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지켜주고 호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간지, 자, 천간과 지지가 불반배자야라. 자, 천간과 지지는 서로 등지고 져버리지 않아야 된다. 가령 관세상왕. 요거는 제가 아마 별도로 칠판 강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관세상왕. 관이 세하고 관이 세하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나를 극하는 관이 약한 거죠. 그리고 상이 왕이에요. 그러면 식극관. 자, 상관은 관을 세하죠. 근데 관이 약한데 상이 왕이에요. 그러면 관이 더 위축되겠죠. 왜? 상관으로부터 극을 받으니까. 그럴 때 재성을 득국 얻게 되면 좋은 거죠. 지금 이게 정협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하 정협. 왜 그러냐면 재생관이죠. 그래서 관이 너무 약한데 이 재성이 오면은 식상관이 재성을 생해주고 재성이 관을 생해주죠. 그래서 식생재, 재생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관이 너무나 약할 때는 왕성한 상관의 기운을 설기시키고 그것을 다시 관성으로 생해줄 수 있는 재성이 득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서로 상하 간에 정이 있고 협조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케이스고요. 자, 두 번째. 관이 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재성도 많아요. 그러면 재생관으로 관이 너무 세진 거예요. 등이. 관이 너무 세지면 어떻게 해요? 나를 극을 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관이 너무 센 것도. 그런데 그 센 사람한테 더 기름을 부어주는 것보다 재성인데 재성까지 많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겁이 득국을 해야 된다. 즉 이럴 때는 내 우방 세력, 비견이 됐던 겁자됐던 내 우방 세력을 얻어야 되는 거죠. 나를 극하는 사람이 적군이 많아지면 내가 아군이 힘이 강해져야 되니까 이럴 때 내 동료, 내 동지가 국을 얻게 되면 즉 그럴 경우는 내가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럴 경우도 상하 협정이 되는 거죠. 정협이 되는 거죠. 정이 있고 협조하는 거고. 살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칠살이 너무 강해서 나를 극하는 세력이 너무 강한데 이럴 때 인성을 용신으로 써요. 그러면 인극식 인극식이 아니죠. 관생인이죠. 지금 칠살이나 관성 똑같아요. 그럼 관생인. 자, 살의 기운이 센데 기운이 넘치는데 이 관성의 기운을 설기시켜요. 누가? 인성이. 그렇죠? 그럼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거죠. 인생아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재자. 이때 왜 재성을 싫어하겠어요? 재성을 기피하냐면 재극인이에요. 여기서는 인성이 도움이 필요한데 재성이 돌아버리면 재극인, 인성을 무력화시켜버리면 살이 중요한 게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성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데 재성이 어디에 임하고 있어요? 겁지. 비급의 겁재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극재. 비급도 마찬가지. 비급도 이 재성을 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성을 극을 하고 있는 겁재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재성이 힘을 못 쓰죠. 그러면 재성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다시 인성을 극을 못하고 그러한 까닭에 인성이
중한 살의 기운을 빼서 나를 생해주게끔 만드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하 정협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케이스.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 신이 강하면 내가 힘이 세고 살이 약해요. 살천. 자, 신강 살천. 그러면은 내가 너무 신강하고 살은 너무 약한데 그럴 때 희재자. 왜 재성을 반기겠어요? 재생관. 관은 살하고 똑같아요. 다만 음양이 다를 뿐인 거죠. 그러면 재생관이기 때문에 이럴 때 살을 생해주죠. 그러면 제자 식향. 자, 식향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럼 식상 뭐예요? 식생재, 재생관, 재생살. 그렇죠. 그러니까 식상 위에 앉았으면 식상이 그 재성을 살려주고 재성을 생해주고 그 재생이 살을 또 생해줘요. 그러니까 그 약한 살에게는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역시 상하가 정이 있고 협동하는 거죠. 협조하는 거죠. 또 자, 다음 케이스. 자, 재가 약하고 재성이 약하고 겁이 중중해요. 그러면은 서로 이 재물 가지고 다투겠죠. 근데 재성이 너무 무력해요. 이럴 때 관이 있어서 관이 뭐를 제압하면 돼요? 겁재를 제압하면 되겠죠. 관성 제겁, 관극 나도 제압하지만 내 겁재도 제압을 하죠. 그러면 재성이 너무 약한데 재성은 누구예요? 내가 내 재물이잖아요. 내가 극하는 거니까 내 재물인데 이 비겁이 너무 많아서 내 재물 다 뺏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럴 때 관이 나타나서 관이 비겁을 제압을 해주면 나에게는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상하 간에 정이 있고 협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관이 없어요. 관이 없는데 식상화겁. 관이 없는데 식상이 화겁. 겁재로 화한다. 식생재. 식상화. 관성이 없는데 식상이 겁재로 화하는 경우. 겁재를 설계하는 거겠죠. 화하니까 식상이 겁재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경우. 그러면 내가 있고 겁재가 있는데 이 겁재의 힘을 설계시켜서 아생식이니까요. 내 기운을 나 말고 옆에 있는 내 기운을 빼앗는 내 재물을 뺏어가는 겁재의 기운을 식상이 설계시켜서 그 다음에 식상이 설계시키면은 그 식상이 뭐예요? 식생재, 없는 재지만 그 재를 생해줄 수가 있고 재는 다시 또 관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대운에서 오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관이 없지만 식상이 겁재를 설계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모두가 유정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유정함이 없는 거예요. 불협이니까. 자, 만약에 관이 세한데 상을 만났어요. 그러면 식극관, 또 관이 너무 약해지죠. 이럴 경우에 재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까는 재성이 나타나면 좋았잖아요. 근데 재성이 식생재로 재성이 나타나서 재생관으로 이 쇠약한 관을 생겨야 하는데 재성이 안 보인 경우, 그러면 비정한 거죠. 그래서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거고, 관이 왕하고 인성이 없어요. 그러면 나를 극하는 관이 셀 뿐이고 이 관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인성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재성이 또 들어와요. 그럼 뭐예요? 재성은 재생관, 왕한 관을 또 더 기운을 불어넣어줘요. 그러면 관이 너무 강해지면 나는 너무 약해지죠. 그러니까 재성이 들어온 것도 역시 나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살이 중하고 용신을 쓰는데 그러니까 용신을 써서 살의 기운을 빼고 설계시키고 있는데 이럴 때 재성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왜? 재성이 들어오게 되면 인성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살의 기운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재성이 식신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재성은 식생재로 재성을 도와주고, 재성은 뭘 도와줬대요? 살을 도와주고 또 뭐를 해요? 인성을 극을 해버려요. 재극인. 그러기 때문에 이때 이 재성이 들어오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안 좋고 불협이 되고, 살경. 자, 신이 왕성하고 살이 약한데 이럴 때 뭐를 약해서 재성을 반기겠죠. 재생살. 그런데 재성이
겁재 위에 앉아요. 겁재 위에 앉아있어. 그러면 뭐예요? 겁재가 제극을 아극인. 겁재도 재성을 극을 해버려요. 그러면 재성이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재성이 경하고 겁재가 중하다. 재성이 경하고 재성이 약하고 겁재가 중하면 식생제로 재성을 생해줘야 되겠죠. 아생식. 자, 겁재가 식상을 생해주고 식생제가 식상이 다시 재성을 생해주는 구조. 다시 겁재가 식상을 생해주고 식상이 식생제로 이렇게 재성을 생해줘야 되는데 이때 관이 실령을 해버려요. 관이 힘을 못 받아요. 그러면 관이 실령을 해버리고 유식상 식상이 있고 그리고 인성이 당곤을 해버려요. 지금 따로따로 봐야 되는지 이거를 꺼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되나요? 자, 재성이 약하고 비겁이 중한데 재성이 약하고 비겁이 중하면 그리고 식상이 없어버려요. 그러면 식생제로 재성을 생해주었기 때문에 일단 나쁜 게 보니까 끊을게요. 이거를 그리고 관이 실령을 했어요. 관이 실령을 해버렸는데 이때 식상이 있으면 식극관 이 식상이 식극관에서 식극관에서 관을 극제를 하죠. 그리고 이때 인성이 당곤을 해요. 관생이 인성이 당곤을 하면 관생인으로 기운을 설계시키는데 어차피 이 관성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인성이 당권을 얻어도 의미가 없죠. 그 대신 인성은 식상을 극을 할 수 있죠. 인극식. 맞나요? 이제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오생의 상생과 극제 과정을 알아야 돼요. 한번 예를 들게요. 자, 간목일 한번 여기다 쓸까요? 마지막이 좀 애매한데, 간목이 있는데, 관이 실령을 했어요. 그러면 관이 실령했으면 관이면 다니면 금이죠. 실령을 했는데 금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역대 식상이 있으면 아생식, 목생화가 식상이 되죠. 화가 있는데 이때 인성이 당곤을 잡아요. 인성이면은 수죠. 나한테는 자, 수가 당곤을 잡아요. 그러면 수가 뭐예요? 수극 인극식이 되죠. 인극식.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인성인 수가 식상인 화를 수극화로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이 당곤을 잡아버리면 식상이 필요하긴 한데 식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곤을 잡은 그러니까 권세를 잡은 이 인성이 식상의 힘을 무력화해버리니까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건 서로가 협조가 안 이루어진다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이 챕터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오행의 생극재화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시면 돼요. 그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 막 적천수를 들을 분들은 어느 정도 다 공부가 기본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갔대요. 제가 칠판 강의는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구두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칠판 강의를 안 하고 이걸로 마칠게요. 한번 해석을 볼게요. 식상이 없고 끝부분만 볼게요. 재성은 경미하고 겁재가 중한데 식상이 없고 관성이 실려간 경우 이렇게 연결되나요? 이게 참 뭐 이러나 저러나 일단 이렇게 끊을게요. 나중에 한번 바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원문을 한번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식상이 있는데 인성이 당곤하면 인극식으로 해서 합제를 해버린 거고 요거는 재성이 경한데 겁재가 중하다. 이게 이렇게 그냥 말하겠네. 겁재가 중하면 어떻게 돼요? 이 겁재가 내 재물도 약한데 재성이 약한데 겁재가 중하면 이 재물이 나랑 나눠 가져야 되는 겁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재성이 약해야 되는데
그 식생제도 없어요. 식상이 있으면은 식생제로 해서 재물을 많이 불려서 겁제하고 나랑 나눠 먹으면 되는데 그나마 식상도 없어서 재물이 더 늘어날 길도 없어요. 그런데 비겁이 판을 치고 있어요. 겁제가 그럴 경우에 관이 나타나서 이 겁제들을 다 물리쳐주면 제압이 좀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하 간에 정이 있고 협조가 이루어지는 건데 관이 실령을 해버려서 관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비겁들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하 간에 협조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요거는 식상이 있는데 이 식상의 기운을 극해버리는 인성이 당권을 잡은 권세를 잡은 경우 이런 경우는 불협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충분히 아마 이해되실 거니까 이 정도로 해서 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 기호, 정협 상하 간에 이 정이 있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그래야만 사주가 귀하게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